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, 발칙한 경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산업부 박정 기자입니다. 오늘도 권순희 기자가 시간이 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혼자 나왔습니다. 저번에 혼자 나왔을 때 제가 진짜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도 혼자 하게 됐는데 넓은 아량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저는 배터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배터리는 올 한 해 가장 핫했던 업계 중 하나죠. 배터리 치트키처럼 배터리 얘기하면은 조회수도 잘 나오고 했는데 오늘은 이 배터리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고요. 그 소식에 대한 어떤 분석, 저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시장 조사 업체죠. SNE가 얼마 전에 올해 11월까지, 그러니까 2021년 11월까지의 글로벌 배터리사들의 점유율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.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건 중국 CATL의 약진이었습니다. CATL의 2021년 11월까지 누적 점유율이 31.8%로 나타났습니다. 그에 반해 LG에너지솔루션은 20.5%, SKU는 5.8%, 삼성 SDI는 4.5%로 나타났는데요. 세 개의 회사를 다 더해도 CATL의 점유율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1년 전 상황을 좀 떠올려 보면요. 우리 3사의 점유율이 한 34.5%가 됐거든요. 당시 CATL이나 비아디, 거시안 등 그 중국 3사, 배터리 3사의 합계 32.3%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. 그래서 K배터리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대대적으로 보도도 했는데요. 1년 만에 사실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된 겁니다. 한국 업체들은 사실 2021년 지난해 GM이나 포드, 스텔란티스 등과 합작사를 세우면서 한 2, 3년 뒤에 이제 미국 시장을 찬찬히 이제 준비하는 한 해를 보내왔었죠.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이 미국 시장의 기대가 컸던 이유는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전망이 좀 비껴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미국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100만 대의 배터리를 발주를 했는데요. 이 분량을 CATL과 비아디가 이제 전량 수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거시안도 2023년부터 2028년까지 200기가와트의 이 배터리를 수주를 했는데 이게 아마 테슬라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물량은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비싼 관세를 물더라도 이제 중국 배터리를 탑재를 하는 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더 낫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이 납품을 하는 걸 넘어서서 중국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.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금 배터리를 자국 내에 이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하고 있죠. 중국이 이제는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물론 지금 미중 갈등이 너무 지금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. 물론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재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단하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국이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공격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K배터리가 한 1년 만에 이렇게 좀 위치가 바뀌게 된 상황을 보면서 우리 배터리가 했던 올해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LFP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중국은 일단 우리랑 다른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죠. LFP 배터리는 우리나라 말로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코발트나 니켈이 이제 함유되지 않는 배터리고요.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. 값이 싼데 주행거리가 좀 짧고 에너지 밀도가 좀 낮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. 근데 테슬라가 이제 LFP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2020년 이제 9월 배터리 데이 때였는데요. 그때부터 이제 슬슬 LFP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취재했을 때 업계의 전반적인 내용, 분위기와 어떤 반응은 뭐였냐면 LFP 배터리는 저가다. 3원계 배터리보다 기술 레벨이 낮은 거다.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. 네,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배터리는 주행거리를 누가 더 길게 할 수 있냐. 이게 핵심이었습니다. 그래서 3원계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를 넓힐 수 있는,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
결국에는 3원계 배터리로 수렴될 거다,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요.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발표를 했을 때도 업계에서는 이거 하위 모델에만 쓰는 거다, 상위 모델에는 NC에 쓴다,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라고 했죠. 그리고 LFP는 3원계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라는 시각이 있었던 겁니다. 하지만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술적 보완을 통해서 많은 한계를 좀 극복하고 있는 거고요. 이렇게 해서 고객사를 공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뒤늦게 결국에는 LG와 SK도 이제 LFP 배터리를 해야겠다 한 걸 좀 검토하고 있다, 이렇게 발표한 사항이죠. 특히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임러라든지 폭스바겐도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했던 부분, 그리고 그걸 외면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렇게 중국의 약진을 가져온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는 뭐 많이 얘기했지만 안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. 하반기 이슈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GM의 리콜이었는데요.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결국엔 3원계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되게 된 겁니다. 뭐 물론 LG와 GM이 합의를 잘 했죠. GM 입장에서는 사실 LG밖에 손을 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. 뭐 리콜 비용을 LG가 부담하게 하면서 일단락된 상황입니다. 하지만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위험성은 모든 고객사가 알게 된 상황입니다. 여러 차례 발견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화재가 났을 때 첫 화재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꾸준히 화재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 배터리 책임이 아니다 라는 식의 LG의 대응이 조금 있었죠. 뭐 원인 불명이다라는 식의 대응을 계속하면서 그걸 점점 키워왔던 거고, 사실 리콜이 세 차례나 진행됐던 것도 뭐 처음에는 뭐 소프트웨어만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전량 리콜까지 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. 사실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이 사업에서 핵심적인 중요 사안이죠. 특히나 이렇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화재라든지 차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 제품의 신뢰성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.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국에 어떤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. 뭐 아시다시피 LFP 배터리의 또 하나의 장점이 3원계보다는 화재 위험성이 조금 낮습니다. 이 고온에서의 안정성이 좀 높은데요. 물론 LFP 배터리에서도 불이 났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이번 그 LG 배터리 리콜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 거를 이제 모든 고객사들이 알게 되고 고객들도 알게 되고 일반 소비자들도 알게 되고 하면서 신뢰성에 문제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는 주주들과의 신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물론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또 권순희 기자가 그 문제점과 뭐 해결 방안 대안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렸는데요. 지금 제가 주가를 보고 왔는데 LG화학의 주가가 연초에 100만 원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60만 원대로 떨어졌더라고요.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LG화학을 배터리 때문에 투자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좀 화가 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SK이노베이션도 결국에는 SK 오늘 물적 분할하면서 사실상 IPO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주주들의 투자가 없으면 자금 조달에도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. 많은 이제 설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과연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설득하는데 더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런 게 넓게 봤을 때는 결국엔 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. 2021년 마지막을 앞두고 이제 중국에게 뒤처진 K배터리를 보면서 뭐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묶어봤는데요. 뭐 첫 번째는 경쟁사 그리고 업계에 대한 신뢰, 경쟁사의 기술을 폄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신뢰를 조금 잃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고객사에 대한 신뢰, 제품에 대한 뭐 신뢰를 다 지키지 못했죠. 물론 이거는 LG의 문제지만 3원계 전체 배터리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주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게 또 하나의 실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내년 이제 반도체 공급 이슈가 한 상반기 정도면 끝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일단 미국 시장은 중국이나 유럽 시장보다 훨씬 좀 중요합니다. 한국에게.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기차 판매율이 한 20%까지 넘어섰는데 중국은 8%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개화될 여지가 훨씬 많고요. 미국에서 이제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서 보조금 혜택이라든지
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장이 더욱 빨리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한국이 대응할까, 이런 것들이 좀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, 신뢰에 대한 문제들,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회사의 내부적인 그런 진단과 실천이 있어야 이 중국을 이길 수 있고 또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K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드렸던 얘기는 뭐 사실 한 해 내내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내년 이제 또 배터리 회사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좀, 제가 물론 오늘 K배터리의 좀 안 좋은 실책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지만 K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과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물론 기술력, MCN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을 더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미국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중국보다 더 높은 건 확실하니까요. 하지만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, 한 단계 더 위상을 또 달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내년에도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, 또 에너지 관련된 얘기들 열심히 취재해서 발치기들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될 수 있는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럼 안녕.